일본에서는 2022년에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층으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건강 수명을 늘리는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과 평가를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를 통해 국내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에 미칠 시사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으로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종 소장은요, 건강 수명을 늘리자 고령자 의료비 부담 커진 일본의 선택이라는 칼럼을 최근에 소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요, 2019년 일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연금급부는 12조엔으로 2.1% 증가, 의료급부는 11.8조엔으로 2.1% 증가, 간병급부도 3.2조엔으로 3.7%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자 의료비의 증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75세 이상의 의료비를 보면 2017년에는 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75세 미만의 의료비는 1.0%를 증가했고요. 일본의 고령자 1인당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75세 이상 1인당 의료비는 94만 2천엔이지만 75세 미만의 의료비는 22만 1천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요, 단카이 세대가 후기 고령자층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75세가 되면 노년기 케어가 심화되는 단계라고 보는데요. 건강적으로도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꺾이는 그런 건강상의 그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의료비를 사용하게 되면 의료비는 급격하게 팽창하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의료비를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재정은 악화될 수 없다라고 일본은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건강 일본 20일이라는 대책을 세워서 건강 수명을 늘리자 이런 슬로건으로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전 국민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일상생활을 보내도록 한다는 운동인데요. 이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는 질병 전체 중에서 특히 생활습관과 변화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암, 심질환, 뇌관 질환,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의 개선 목표를 정하고 전 국민이 주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요. 주로 영양과 식생활, 신체 활동과 운동, 휴식과 정신건강, 금연, 알코올, 치아건강, 당뇨병, 순환기병, 암의 9개 분야로 각각 세밀한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하고 또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는요, 질병 전체 중에서 특히 생활습관의 변화와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것에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마모토 현의 경우에는 후생 노동성의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와 연동을 해서 건강하고 즐겁게 매일 보낼 수 있도록 한 쿠마모토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그 취지에 찬동하는 기업, 단체의 그 사원이나 직원의 건강의식 향상에 연결되는 개발 활동을 가서 또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의식을 높여주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프로젝트의 소개문에서 설명된 것은 운동, 식생활, 금연, 특정 건강진단, 암, 건강진찰, 치아 구강의 케어, 충분한 수면 이런 6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액션을 호소합니다. 나날의 작은 변화로 생활 사이클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일본의 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현재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와 같은 홍보 캠페인이 잘 되고 있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부분을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의료비 측면에서는 병원에서 병원 구조상 과다한 검사와 진료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 등 나이가 들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적정한 진료, 약 복용 등의 체계를 지금처럼 모니터링하고 또 고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개인 측면에서는요, 건강수명 활동으로 약을 끊거나 줄일 수 있는 단계까지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 또한 요구된다고 시니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 등에서 건강 예방과 관련된 진단기구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디센티브 외에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도입되고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어떤 국가 정책이나 방향에 맞춰서 개인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활동의 인센티브로 검토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부분들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 이미 추진 중인 분야들입니다. 다만 그 제도들이 시니어 삶의 현장까지 구현되기까지는 전달 체계라든지 실제적인 변화 이런 데서는 당사자인 시니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 사진 이미지를 보면요. 에이징 그레이스풀리라는 이러한 사진들인데요. 이분들이 다 100세 할아버지 할머니이십니다. 우리도 그 김영석 교수님처럼 뭐 지금도 강단에 쓰셔서 강연을 하시는데요. 시니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은퇴 후 남은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5세를 전후로 그 신체 건강이 일정 부분 약화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유지한다면 그 약화가 더 심해지지 않고 꾸준히 생활할 수 있는데요. 김영석 교수님에서 알고 우리가 많은 시니어 모델이라든지 건강한 삶을 사시는 시니어들 분들 보면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 수명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언론에서 볼 수 있듯이 100세에서도 활력 있게 조금 불편함은 있더라도 더 힘찬 인생 2막, 3막, 4막, 5막, 6막, 7막 이렇게 살아가시는 선배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이징 그레이스풀리 아주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 너무나도 그립고 선망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들고 더 힘찬 삶이 될 수 있도록 건강 수명도 늘리고 더욱 풍성한 노년기를 꿈꿔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